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교수입니다. 벌써 8시 36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의 마지막 4시 10분에서는 3% 정도의 반등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은 분명히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시간으로 45,900원이라는 거는 45,000원. 이게 바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하나의 뭐랄까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죠?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공모주 청약을 할 때 경쟁률이 제법 좋았죠.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도 좋았고 800대 1인가요? 한 요 정도 됐었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1100대 1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LS 머티부터 시작해서 경쟁률이 거의 1600대 1 정도 찍혔죠. 물론 이 시발점을 일으킨 거는 에코프로 머티의 청약률을 낮추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대감이 여기에 작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19,000원 정도의 이렇게 공모가에 있는데 이게 55,000원 정도에 시작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75,900원. 제가 76,000원은 넘을 수 없으니까 이건 매도를 한번 하고 가세요. 시초가에는 그래도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합니다.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법칙이란 게 있어요. 러프하게 잡아서 뭐죠? 따상상이면 8만원에 대한 법칙이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이 따상상이라는 거를 5만원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곧 어떤 대여급이 됐을 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기준으로는 시가 기준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예. 공모 때 있었던 공모 가격 기준으로 해서 4배를 적용하는 게 이게 바로 룰로 시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20년 동안 그래도 여기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1,000억을 운영하긴 했었고요. 자랑이 아닙니다. 이 공모주 투자나 신규 상장주 투자는요, 대략적으로 1조 원에서 10조 원 가량을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청약이죠. 기관이 청약률이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개인들의 심리는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17대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참여 안 할까? 이런 착시 효과를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요, 45,000원이라는 주가도 정확한 시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공모가 대비해서 러프하게 2만원을 잡읍시다. 19,000원 잡지 말고요. 항상 2, 3%, 4, 5%. 이 위아래 구간을 신규 상장주로 계획한다는 거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2.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자료집도 다 보내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팔아야 됩니다 라고 했던 이 자신감은요, 사실 75,000원의 매도, 76,000원 오버행 이슈 발생 가능합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이 법칙을 시장에 있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도 적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자, 반드시 그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은 같은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LS 머티는 따상상에 다시 상한가를 가는데 왜 얘는 오늘 못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그쵸? 이 뜻은 뭐냐면요. 해법도 오늘 제시해 드릴 거고, 이 부분은요, 업종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첫 번째,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블루엠텍은 우리가 이제 쿠팡이라고 하는 제약 업종에서요, 쉽게 말해서 전문 의약품을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플랫폼 사이트죠. 자, 이 부분인데, 이 성장에 대해서 9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건, 그렇게 급성장하는 산업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LS 머티와 에코 머티는 왜 신고가를 나고 다른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을 하고 나서 빠지죠. 자, 한번 봅시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오르고 에코프로 머티도 이렇게
단단한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을 따졌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신규 상장주도 있더라. 이건 뭐냐면 업종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시장에 제가 15년 동안의 어떤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의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과 산업과 업종이란 게 있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의 어떤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마스 전쟁, 미중 무역 갈등,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산업이라는 건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했죠. 사이클. 자, 그러면 지금 LS 머티와 에코프로 머티의 공통점은 뭐죠? 전기차 배터리죠. 그 뜻은 뭐냐면 전기차는 지금 점점 둔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지는 못한다. 이 해법은 배터리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2차 전지 산업, 즉 어떤 전기차 산업이 발달된 게 아니고 둔화되고 있어요. 이 둔화된 걸 반대로 성장으로 올리려면 배터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두 종목의 울트라 캐파시티 그리고 양극재, 이 부분의 배터리 성능을 올리는 작업에 대해서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주가 상승률이 나오는 거고요. 이 블루엠텍은 쉽게 봅시다. 제약과 바이오의 어떤 거래 사이트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팔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우리 봅시다. 주변 환경이 돼 있느냐, 이걸 보라고 했죠. 자, 그 뜻은 뭡니까? 글로벌적으로 산업 추세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어떠한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는가. 한 예로 바이오라고 한번 쳐보게 되면 글로벌 제약사 중에 암젠, 머크, 화이자, 모더나, 물론 이때는 코로나 때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지만 주가가 다 안 좋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의. 그리고 임상이라는 어떠한 치매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썩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전반적인 이걸 표현했을 때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흐름이 좋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죠. 성장의 무게를 달고 성장의 날개를 달았던 업종들은 다 우상하기 마련입니다. 그쵸? 엔비디아, 반도체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국내는 어떨까라고 봅시다. 국내도 역시나 안 좋죠. 왜? 지금 시장을 내포하고 있는 게 HLB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안 좋고,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금리 인상, 이때 시장을 봐야 된다는 부분은, 금리를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바이오 기업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와야 되죠. 은행으로부터. 그쵸? 이 부분이죠.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주가가 못 오르고 산업의 성장성을 지금은 잃어버렸죠. 이 판이 바뀌기 전까지. 그러면 이 어떤 큰 판은 안 좋고 어떤 산업의 분위기도 수급적으로 좋지 않다. 왜?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종목을 다뤘을 때는 분명히 단기 거래를 했어야 되죠. 근데 그냥 공모주 투자해서 따상상 갈 거야. 왜? 과거의 전력들이 LS 머티가 그러했으니. 자,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가격에 대한 법칙을 가지고 공모주에는 투자를 하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요, 전략은 하나만 봅시다. 끝난 싸움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따상상의 주인공이었던 KNS도 시간에 하한가 비슷하게 급락에 나왔지만 이날 반등을 겪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다만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완벽하게 상한가를 갔었던 이 종목과 급등을 했던 종목과 약간은 흐름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해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가 됐을 때 이 거래에 대한 법칙을 무시하지 말아라. 왜? 첫날에 모든 물량들을 동반하면서 모든 시세를 반영하고 모든 물량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첫날이죠. 둘째 날에 대한 부분 규칙까지는 있을 겁니다.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리죠.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빠졌다 오르는 수익을, 자, 내일은요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30%에 대한 현금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져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내일은 이 변동폭이 가장 화려할 겁니다. 이 시장에 있는 에너지, 다만 여기까지는 갈 수 없어요. 자, 3번의 거래를 통합시다. 그러면 60% 정도의 추가 수익은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노력해 봅시다. 그게 안 된다고 하고 여기에 위치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제가 가격을 계속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되기를 제가 반드시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개인 폰이고요. 문자가 너무 많이 와 있어서 제가 분명히 일러드리긴 했는데요. 자, 010-4822-8706. 자, 이 부분으로요.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매수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변동폭이 엄청 컸기 때문에. 자, 주식타짜 연구소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자, 이 종목이 어떤 매도 구간이 좀 끝나고 일정 부분의 여러분들의 손실이 축소됐을 때, 자, 내일이나 이번 주까지만 여러분들 좀 초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문자를 주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의 길로 가시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항상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 항상 신규 상장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탑다운이라고 하죠. 탑다운.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으면 실수 확률을 제로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종목을 지금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봤더니 안 좋은데. 그러면 제약시장의 분위기 시장은 또 제롬 파월은 금리 인상을 할게요. 손실권에서 물려버리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신규 상장주는 아시겠지만 한동안 이벤트가 끝난 상태에서는 분명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는다는 거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내일은 분명히 대응의 영역입니다. 4822-8706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날에 가장 이런 어떤 이벤트 매물들이 많이 발생되지만 이틀까지에 대한 변동폭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요 정도의 변동폭은 있을 수 없어요. 그 후로부터는 아주 완만한 이 상승과 하락만 할 겁니다. 어려운 게임을 가지 맙시다. 아시죠? 그리고 만일에 약손실이나 한 10% 정도의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 그 정도 손실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요. 어차피 이 방에서 종목을 다루긴 합니다. 다만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종목을 다룬다는 거. 그래야 실수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국내 최고 증권사는 아니고요. 대형 증권사인데 사실 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집이 일어났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사실 이 종목을 바로 드리고 싶습니다만 드리긴 할게요. 다만 이 텔레그램 방에는 제가 필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5배까지는 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일전에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일러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조정 과정을 보이죠. 근데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일에 이때 올랐던 이유가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를 임상하던 애들이 갑자기 비만 치료제. 이게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가 이 비만 치료제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 스마트 제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골고루 분산 능력을 가진 이 업체가 일리와 노보노디스크 세계 최대의 비만 치료제 제약회사. 얘네들의 어떤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의 CEO가 나와서 일론 머스크죠. 나도 그런 걸로 살 빼고 있습니다. 쭉쭉 이야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피부과 가시게 되면 삭센다라고 해서 약값이 비싸긴 하지만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 왜 텔레그램 방에서 한 번 더 다루겠다고 하는 거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정보를 듣게 되면 그냥 사버립니다. 자, 친구 녀석이 어디 상장사 다니는데 이 종목 좋다커니에 샀어요. 시장이라도 만일에 어떤 제롬 파월의 입에 따라서 금리 인상할 기회에서 긴축으로 나와버리거나 하마스에서 확산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미중 무역 갈등이 확산되거나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국내에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존재하죠. 12월. 사실 그 신규 상장주도요. 지금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이 양도세 회피 물량 10억의 자산가들이 주식을 팔지 않으면 중과세 물릴게요. 이게 이벤트 6년마다 있는 수급의 공백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른 건데 여러분들
똑같은 결론은 딱 하나죠. 예. 앞으로 어떠한 종목을 들었을 때도요. 항상 이 규칙 시장과 산업의 사이클을 알아야만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가면서 중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거래해야 되는 종목인가는 이게 바로 산업이 부여되는 겁니다. 즉 이 블루엠텍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증권사 매집주는 한 5배 정도 갈 텐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블루엠텍을 다루는 과정도 동일시했어야 된다는 거죠. 단기 거래를 해야 되는가? 왜? 얘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제약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당연히 하부적으로 걔네들이 좋아지고 빈번하게 거래가 돼야 되면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이게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단기 거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 모든 종목은 똑같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거래하고 다룰 때도 동일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방법론을 달리해야만 여러분들은 리스크 없는 거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이 한 5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타이밍은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이렇게 다루겠다는 겁니다. 쭉쭉 올려드리는 거고요.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특징적인 상황이 있을 때 사실 이 방에서 울림이 가더라도 아니면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방에 텔레그램 방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는 통신사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하루는 일단 잘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증권사 매집주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디로 쏠리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 업종 내에서 노는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대, 20대는 없죠. 제가 봤을 땐 없어요. 자, 왜? 어떤 이 필드에서 뛰었던 이런 어떤 실질적인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능력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녀석이 어떤 시장의 룰을 알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펀드 매니저 후배들은 왜 이런 영상을 찍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필드에서요. 이 연구소는 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와서 분석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요. 저는 이제 필드에서 시장의 큰 돈이 외환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맞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안전자산, 국채, 최근에 비트코인, 그리고 광물 이런 쪽으로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큰 돈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여가는가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필드에서 방을 운영하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우려 섞인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왜 이렇게 공적인 활동을 하느냐. 다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또 긍정적인 시너지를 분명히 부여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믿어도 됩니까? 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제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반응이 될 거고요. 바로바로 울림이 갈 거고 공부하고 가는 방입니다.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번 같이 어려운 시장이지만요. 읽어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면 여기가 아주 쉽습니다. 탑다운을 고수합시다. 탑다운 시장, 산업업종, 그리고 종목. 절대 종목을 보면서 위를 보지 마세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실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신규 상장 지금 손실나신 분들은 과거에도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공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모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맞나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됐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평화나 직장 내의 불화를 절대 주식 투자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시죠? 자, 규칙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의 한가라는 건요. 사실 일정 부분의 신규 상장주의 논란에 이게 39,000주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12억, 14억 정도죠. 이 부분은 오버행 이슈가 아닙니다. 여기서 100만 주씩 거래되는 게 아니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죠? 자전거래입니다. 키움과 미래에셋, NH, 삼성, KB. 자, 파이팅이고요.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